그동안 남북한이 둘로 나뉘어서 위기와 전쟁으로 위험까지 가까이 간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역대 박정희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대통령들께서 남과 북의 여러 가지 협약과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자 하는 뜻의 남북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고 나면 그 약속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또다시 언제나 남과 북은 그 대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전쟁의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 제사회단체들이 이런 역대 대통령,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했던 기본 합의, 서명 이런 결과물들을 모두 법제화하자 해서 이 법을 민족평화법이라고 하자 하는 뜻에서 시민 청원 서명을 대대적으로 받아서 이것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 법으로 만들어서 남과 북이 전쟁 없이 서로 협력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제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청원 서명대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전쟁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평화는 미리미리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충분 조건은 그런 갈등과 서로 침략의 요소를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족평화법은 그런 의미에서 큰 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칭 민족평화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이하경 의원님이 많이 설명을 하셨고 그랬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민족평화법이라는 것, 이것 사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지고 교류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 법을 제정하거나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 최대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 내부에 있는 남남 갈등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나침판은 미국을 향해 있기에 통일과 자주성 확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와 사실에 어긋나는 두 가지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불패의 미신입니다. 세상 모든 사물은 변화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쇠퇴라기보다 이제 세계 각국, 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각국의 국력이 강해져 미국의 무리한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미국을 도덕과 선인의 나라로 생각하는 미신입니다. 미국은 천사의 나라도 악마의 나라도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국가 이익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필요하면 삼키고 불필요하면 아무 고려 없이 떠납니다. 월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생생한 현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 통일과 자주성이 확보됩니다. 고맙습니다. 20세기 이후 전 세계 각국과 각 민족은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주성을 확보하여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분단된 채 대립을 계속하고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자주성의 확립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명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소명을 무시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쟁 발발 계연성만 키울 뿐입니다. 전쟁은 민족 공멸입니다. 군비 경쟁에 양측이 입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되놈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윤 정권은 대북 태도 오류뿐만 아니라 대중, 대러시아의 관계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14억 명의 중국은 일찍부터 우리와 문화를 교류하고 공유하여 취향이 비슷합니다. 상품과 컨텐츠에 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가치동맹이란 절진한 그리고 비현실적인 틀에 사로잡혀 국가 이익, 국민 자존심, 국민 생명까지 팽개치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이란 미국의 이익 수호 가맹국에 동조하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나 뜨거운 조언에 아랑곳 하지 않냐고 오히려 대중 감정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도된 노선은 하루빨리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불안정은 분단에서 이 근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선인들은 힘겨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4 남북 공동선언,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남북 기본합의서 정원식 연형무 1991년 12월 13일,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김정일 2000년 6월 15일, 14선언 노무현 김정일 2007년 10월 4일, 4.27 판문점 선언 문재인 김정은 2018년 4월 27일, 9.19 평양 공동선언 문재인 김정은 2018년 9월 19일. 이 합의들은 남, 북, 보수, 진보를 망라한 민족의 총의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들은 외세의 압력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국제정세가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다시 떨쳐 일어나 민족의 통일과 자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선인들이 합의한 상호 체제 인정, 불침략, 평화협정, 교류 확대, 외세 배제 등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가칭 민족평화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민족평화법 제정과 동시 또는 그에 앞서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국가도 합의해야 합니다. 민족평화법 제정과 동시에 전 국민은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자주의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세를 평화롭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족평화법 제정과 자주의식 고양을 위해 아래 단체들이 힘을 합쳐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를 전 국민과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전 국민의 열렬한 참여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민청학년 동기회는 민족평화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7.4 남북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통일해 나가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족평화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두 번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한반도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만큼 아는 지도자는 없다. 따라서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펼치고자 하는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그래서 미국은 그저 성원하고 지지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평화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도 윤석열 정권은 무시합니다. 박정희, 김대중 정부까지의 모든 노력을 깡그리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평화법을 제정을 해서 역사가 거꾸로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적극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왜 이 시점에 민족평화법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은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대단히 엄중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엄중한 상황을 좀 완화하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국가가 못하는 일을 시민사회라도 나서서 뭔가 물꼬를 한번 튀어보자. 그러면 그 물꼬를 어떻게 튀어야 되겠느냐? 우선적으로 남과 북이 과거의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 72년 7.4 공동성명부터 그리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은 고사하고라도 남쪽이 국력이 40대 1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이 자신있게 이와 같은 것을 왜 추진하지 못하느냐. 국가가 정부가 못할 것 같으면 민의라도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라도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민족평화법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남북 간의 민의 인적 물적 교류 이 자체가 자유롭고 이 자체가 범죄시 되지 않고 이 자체가 불법시 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사실은 과거에 아무리 독재 시절이라 하더라도 많은 그런 네트워크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류 협력의 물꼬를 접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남북교류협력법 구조사망 모든 남과 북의 모든 교류 접촉 사전에 신고하고 돌아와서 신고하고 어길 같으면 검찰에 고발해서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남북 국가보안법 이런 어떤 냉전적인 법제 때문에 민간이 스스로의 정말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런 교류 접촉을 모두 전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남북교류협력법 구조사망을 비롯한 까다로운 조항을 개폐하자.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하자. 이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진영 간에 아주 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우회적으로 남과 북이 합의한 정상들이 합의한 화해협력, 불가침, 교류협력, 상호 실체 인정 존중 등 이런 내용들의 합의들을 법적 구속력 있게 남한 내에 하는 특별법 신법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게 평화법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국회에서 법률화되면 만약에 이 법과 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과 충돌이 된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90년 남북교류협력법보다도 48년 국가보안법보다도 이 평화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이것이 적용돼서 민간의 인적 물적 교류에 물꼬를 터주게 하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중추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가 나서게 된 겁니다. 또 이와 같은 취지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전문의 평화통일조항 또 헌법 4조의 평화통일조항 헌법 정신의 이행이기도 합니다. 마침 다행히 국회에서 이하경 의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평화법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앞으로도 시민단체가 서명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받아서 이것을 국회의 청원을 받아서 특별법화가 될 때는 과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을 직접
고치는 문제로 서로 맞대기를 할 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민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터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저희 단체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